인류는 지적 생명체를 계속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행성을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과학자들로부터 또 하나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는 그 다이슨구에 필적하는 웅장한 프로젝트인데 메가스트럭처로 항성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행성 궤도를 통째로 바꿔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보이지 않는 문명. 외계 생명체 탐색이나 SF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가 드디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은 적어도 30만 년 전의 일입니다. 글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5천 년 전의 일이고 인류가 지성을 가진 동료를 적극적으로 찾게 된 것은 최근 100년 정도의 일입니다. 충분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우주인설에 대한 추측은 모두 가짜 정보나 편향된 자료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이 역설의 본질이지요. 페르미의 역설과 그 답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영상에서 자세히 고찰한 적이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역설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복습해 두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그램은 외계인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장소에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파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라디오 방송이 없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고도의 문명은 통신수단으로서 더는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구에서 별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가 하나라도 목적지에 닿을 때쯤이면 지구에서는 지질 연대마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명의 징후를 찾아 행성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달에서도 보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달 표면에서 육안으로 본다고 해도 지표면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알프스 산맥조차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태양계에 왔다 하더라도 지구 궤도에 오르지 않고 지구에 접근하지 않으면 문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따진다면 말할 필요도 없죠. 기껏해야 지구의 질량, 크기, 대기 조성을 파악하는 정도일 겁니다. 우주 공간에 진출하지 않은 산업혁명 이전 수준의 문명을 찾는다고 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다만 21세기 인류라면 외계인에게 발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태양계 안쪽 지역을 방문해서 지구나 그 주변을 고성능 망원경으로 본다면 인공위성이나 거대 도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인이 수천 년 전에 지구를 방문했더라도 호모사피엔스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구의 아주 낮은 궤도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즉, 우리와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발전 단계에 있는 문명을 찾는 것은 비생산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지적 생명체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까요? 문명의 흔적. 충분히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라면 머지않아 천문학적 스케일의 거대 건축물인 메가스트럭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는 커지므로 어디선가 조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스트럭처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다이슨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항성을 통째로 튼튼한 패널의 벽에 가둬둔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그 미니어처 버전인 대량의 소형 유닛이
항성을 짙은 구름으로 뒤덮는 다이슨 스웜이라는 변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모두 지구가 태양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가 이런 구조물을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것을 다른 항성계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요? 사실 흥미로운 점은 어쩌면 이 다이슨 구일지도 모르는 것들이 먼 우주 공간에서 이미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별은 지구에서 100조짜리 방향 1400광년 거리에 있는 항성 태비, 일명 KIC 8462852입니다. 이 별은 일반 병광성과는 다른 밝기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견되어 과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태비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역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태비가 건설 중인 다이슨구에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항성의 거동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최근 이 주제에 관한 새로운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저자들은 메가스트럭처에 더해 고도로 진화한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기 위해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지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궤도를 통째로 이동시킨 행성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성을 이동시키는 걸까요? 우선 행성을 주성인 해비터블존 안에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고 거기에 물과 산소를 가진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만 주성에서 너무 멀고 매우 춥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진화한 문명이라면 테라포밍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대신 그저 간단하게 행성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지구와 비슷한 생명이 그곳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성의 해비터블존 내에 이미 거주 행성이 있는 경우 항성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 대상 행성을 해당 행성과 같은 궤도상에 배치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즉, 같은 궤도를 공유하고 있는 행성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요컨대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항성계 전체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행성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충분한 질량을 가진 천체가 아주 조금만 작용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때 지극히 파괴적인 결과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테이안에는 화성에 버금가는 크기의 행성과 지구가 충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테이안은 원래 지구와 같은 궤도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연구에서는 자연의 혼돈이 아니라 지성과 치밀한 계산이 관여한다면 같은 정도의 질량을 가진 몇몇 행성이 동일 궤도상에 있었다고 해도 그 구조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계산상으로는 동일 궤도상에 지구와 같은 크기의 행성을 20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수십억 년 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일 궤도상에 여러 행성이 존재하는 항성계는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발견된 태양계 외계 행성의 수는 5,000개를 훌쩍 넘었고 현재에도 엄청난 기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방금 말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영구궤도상에서는 하나의 행성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갑자기 이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분명 고도로 진화한 외계 문명의 소행이 아닐까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과 페르미의 역설 해명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내일이라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일 궤도상에 더 많은 행성이 발견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문명보다 훨씬 발전한 문명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저희처럼 우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이 주제를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에서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